정국 속에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각종 지표도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새해 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인 문화의 바다 사업 규모가 확대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사업 규모는 더 늘렸습니다. 충북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 부진이 원인인데 내년도 걱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실적 부진 속에 사라지고 있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유독 혹독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정국 속의 핵심 현안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각종 지표도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새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에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김영환 지사의 충청북도는 국비증액 확정 등을 앞두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건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초유의 국비증액 무산, 김 지사의 버팀목이었던 대통령의 직무 정지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지사로서 앞으로의 도정과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난데없는 탄핵 정국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초대형 프로젝트인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사업.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이 위원회를 통해 예타 대상에 들지 못했던 K바이오스퀘어의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에 이 사업을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서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출범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정부와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국비 추가 확보에 실패하면서 핵심 현안 차질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민간 전용 활주로 사전 타당성 검토비와 내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지원비, 방사선 가속기 착공 등 65가지 3,90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개교를 2년 정도 앞둔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예산 미반영은 심각합니다. 상임위에서 확보한 건축비 89억 원이 없던 일이 되면서 개교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해야만 26년 하반기에는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28년 3월로 넘어가게 돼요. 지사의 역점 사업인 문화의 바다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이 감사원에 적발돼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 전국 최고였던 출생률은 지난 일이 됐고 경제 성장률은 전국 꼴찌, 기관 청렴도도 최하 등급이란 오명을 썼습니다. 선장인 김영환 지사 역시 오송 참사 책임에 대한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충북호는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도청 주변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문화의 바다 사업이 감사원 지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가운데 김영환 지사는 되려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인데요. 3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구상에 대해 타당성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구도심 대성로 122번 길을 따라 당산 벙커와 공원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문화의 바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모두 480억 원을 들일 예정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감사원이 정부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큰 문화의 바다라는 뜻의 이른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청주뿐 아니라 제천, 충주, 증평 등에도 미술관과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해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충북도 전역에 문화의 물결이 골고루 퍼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문화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천 이전을 앞둔 충북자치연수원 자리에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재활용해 도립미술관과 문학관, 작가 양성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이 최소 1,000억 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충청북도가 부담합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충북아트센터 공연장도 2,000여 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극장 등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2,3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역시 전액 충청북도가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일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도청 본관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그림책 도서관으로 만드는 문화의 궁전 사업 예산이 150억 원. 이것만 더해도 최소 3,4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나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김 지사가 대규모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의 혈세가 들어갈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도민들이 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2028년 말까지 예산을 분산해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입이 부족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에 올해 재정 자립도는 30.4%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2대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하며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거국내각 구성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은군의회 국민의힘 군의원 6명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박경숙 충북도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때 내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박경숙 도의원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도리를 망각한 정치 배신이며 군민과 당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지만 뚜렷한 탈당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출 의존이 높은 충북의 경제 성장률과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충북의 경제 성장률. 지역 내 총 생산은 83조 3천억 원으로 0.4%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양극재,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소비가 준 것도 역성장 원인이 됐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반도체 2차 전지의 불황, 코로나 시대 때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이 정부 소비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규모가 컸었어요. 그게 뭐 몇 조 예산이었었는데 그런 예산이 확 줄었죠. 특히 2차 전지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가 한계선에 다다른 이른바 캐즘에 빠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수출 경쟁에다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 이후 2차 전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과연 중국보다 위에 있는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내년에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도 조금 더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수출 실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 반도체 분야도 내년 성장이 만만치 않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지수는 1년 6개월 만에 성장 둔화를 의미하는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이 충북에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고환율이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그 배경에 그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북 수출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의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내수도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정치 불안으로 경제 성장과 내수 증진을 위한 3연속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고 있지만 고환율로 실제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에 수출 산업의 다각화와 내수 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도 1%대 경제 성장이란 예상 지표는 더욱 충북의 역성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했던 공공 배달 앱이 소비자가 외면하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5년 동안 15억 원을 들였지만 인지도가 나아지지 않자 충청북도는 배달료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전효정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충북형 공공배달 앱인 먹개비를 도입했습니다. 1.5%의 낮은 중개수수료가 특징인데 최대 9.8%인 민간 배달 앱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금융사에서 개발한 배달 앱 땡겨요도 도입하면서 공공배달 앱이 2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 앱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먹개비라든지 땡겨요라는 그런 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시는지? 못 들어봤습니다. 정작 이용하려 해도 다른 배달 앱보다 불편하고 가맹점도 적습니다. 입점돼 있는 숫자가 많이 없기도 했고 특히 프랜차이즈나 유명한 음식점들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손이 안 가게 돼서 이용을 안 하게 됐어요. 식당들도 공공배달 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한 달에 100건 넘게 배달 앱으로 주문받고 있는데 이번 달에 공공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온 건 4건 뿐입니다. 100건, 200건 들어오는 배민을 쓰는 게 훨씬 낫지. 한 달에 한두 건, 진짜 만약에 3-4건 들어오는 그런 어플들 먹개비나 땡겨를 써봤자 진짜 몇천 원 남는 거거든요. 지난 5년간 충청북도가 공공배달앱 운영에 들인 사업비는 14억 8천만 원. 첫 해와 이듬해에는 2억 5천만 원씩 들이다 2022년에 5억 원까지 늘렸지만 올해에는 5천만 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80%를 소비자 할인 이벤트와 쿠폰 발급에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다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주문 한 건에 1,000원씩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간 배달 앱들이 무료 배달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가니까 소비자는 어쨌든 자기한테 혜택이 많은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업체 한 곳에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도 300곳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최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중개수수료 인하에 합의하면서 공공배달앱이 설 자리는 더 줄었습니다. 전국 31개의 공공배달앱 가운데 13개는 이미 운영을 포기한 상태. 내년 운영 성과에 따라 내후년 계약 종료를 앞둔 공공배달앱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이어지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내년 말까지 전 구간에서 개통됩니다. 우선 증평군 도안면 동양시멘트에서 원남면 보천교차로까지 또 음성 원남 산업단지 교차로에서 음성 1 교차로까지 총 11.2km 구간이 오는 31일 개통됩니다. 이어 음성과 충주와 제천을 잇는 공사가 내년 3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 차례로 개통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57.8km가 전부 개통되면 북구권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년을 맞은 올해 청주시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수 사태로 흙탕물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고 공무원의 공금 횡령이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도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센터 문제는 결국 과제를 안은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 청주시청 앞입니다.
청주 현도산업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며 반발하고 있는 주민과 사업을 접을 수 없다는 청주시. 여기에는 옛 청원군 지역의 혐오 시설이냐 아니냐는 공방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현도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정이다. 현도 주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인 청주시청사 건립은 건립 예정지에 남아있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로 공회전을 거듭하다 어렵사리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면서 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청주병원 설득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도의적이든 뭐가 됐든 정치적이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했던 사항들은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인구 80만이 넘는 대도시가 맞나 싶은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청주 오송에서 상수도 공사를 제대로 못해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이 5천여 세대에 쏟아져 나오며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슷한 일이 벌어진 지 불과 넉 달 만입니다. 청주시장이 특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청주 다른 지역에서도 녹물과 단수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는 흙탕물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단수 혹은 물 지급 관련 문자로 뭔가를 받은 게 아직도 한 번도 없어요. 날 수도 있고 개선하면 되는데 왜 행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아직. 이 밖에 청주시 공무원이 공금 6억 원을 횡령했다가 징역형을 받고 시외 버스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는 등 공직 기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적발되기 전까지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비 등이 빼돌려진 7년 동안 청주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젊은 학생들 돈 벌기도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는 거는 부끄러워야 되지 않나. 청주청원 통합 10년이 되는 올 한 해 청주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3차 우회도로가 완공되며 100만 청주를 향한 도로망이 구축됐고 경관지구 폐지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선정한 세계 1000개 도시에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2024년. 하지만 한편으론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음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열네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0월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2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된 뒤 4개 분야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2018년 이후 3차례 도전 끝에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국악 콘텐츠 허브 도시를 내세운 충주시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92억 원 포함 모두 2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국악 향유 공간 활성화와 충청의 문화 콘텐츠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유럽 문화 수도와의 국제 교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주 지역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미니어처 선물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선물 세트는 충주의 물을 모티브로 디자인됐으며 무형유산 보유자 김영섭 장인이 운영하는 중원당에서 청명주 3종을, 다물술 공방에서 쌀 증류주 2종을 담았습니다. 충주시는 앞으로 지역 특산주 업체 미니어처 표준 디자인을 보급해 통일성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북교육청이 2025년 을사년 사자성어로 전지다학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산성초등학교 정서준 학생이 창작한 것으로 충북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지다학은 지난달 공모와 도교육청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양한 학습 형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모든 곳에서 배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의 유료 관광지 입장객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